2010년 테슬라가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 17달러, 지금 주가는 350달러가 넘습니다. 그 공모주를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못 받은 분들, 그때 살 거라고 후회하신 분들 계시죠? 지금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기업 가치만 최대 2,700조 원. 테슬라보다 더 큰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이번에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공모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하기 전에 그 수혜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미국 주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탑5를 골라봤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스페이스X가 어떤 회사인지 짧게 짚고 넘어갑니다. 기업 가치 최대 2조 달러. 삼성전자, 구글, 아마존, 메타를 전부 더한 수준입니다. 사업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팔콩구입니다. 재사용 로켓으로 발사 비용을 기존의 10분의 1로 낮췄습니다. 전 세계 상업 발사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습니다. 둘째, 스타링크입니다.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데요. 구독자 400만 명에 이미 흑자 전환까지 했습니다. 스페이스X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셋째, 스타쉽입니다. 화성 이주를 목표로 개발 중인 초대형 발사체로 나사와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넷째, 정부와 국방 계약입니다. 미 국방부와 정보기관의 위성 발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 투자자는 직접 투자하기 어려울까요? 공모주 배정은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는 구조상 참여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스페이스X가 잘 되면 어느 회사가 같이 잘 되는가? 5위는 노스롭 그루만입니다. 미국 4대 방산 기업 중 하나로 전투기와 미사일, 위성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스페이스X와는 직접 경쟁보다 보완 관계입니다. 스페이스X가 우주 산업을 주목받게 만들수록 미 의회의 우주 국방 예산도 늘어나고 그 예산의 큰 부분이 노스롭 그루만으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연 배당 수익률 약 1.6%에 20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스페이스X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가장 낮은 리스크의 대안입니다. 다만 스페이스X가 정부 계약을 직접 가져갈수록 노스롭의 파이가 줄어들 수 있고 성장주에 비해 주가 상승 탄력이 낮다는 점은 리스크입니다. 4위는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즈입니다. 지구 저궤도 위성 66개로 운용되는 위성통신 회사인데요. 인터넷이 없는 오지, 해양, 항공기에서도 통신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스타링크와 경쟁자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시장을 공략합니다. 스타링크가 일반 소비자 인터넷을 노린다면 이리디움은 군사용, 항공용, 극지방 특수통신 시장에서 독보적입니다. 스페이스X가 위성통신 시장 전체를 키우면 이리디움의 특수 영역 수요도 함께 커집니다. 이미 흑자 기업이고 배당도 줍니다. 스타링크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특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게 핵심 강점입니다. 리스크는 스타링크가 장기적으로 이리디움 시장에 진입할 경우 구독자 이탈 가능성, 그리고 위성 교체 비용이 주기적으로 수십억 달러씩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3위는 아마존입니다. 이커머스와 AWS 클라우드, 그리고 프로젝트 카이퍼라는 위성 인터넷 사업을 운영합니다. 스타링크의 직접 경쟁자인데요. 프로젝트 카이퍼는 3,000개 이상의 위성으로 전 세계를 인터넷으로 연결하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스페이스X가 위성 인터넷 시장을 키우면 아마존도 그 파이를 나눠먹는 구조입니다. AWS가 위성 데이터 분석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고 빅테크 중 가장 공격적으로 우주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리스크 없이 우주 시장 성장에 올라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대형주입니다. 다만 프로젝트 카이퍼는 스타링크보다 수년 뒤처져 있고 아마존 전체 주가에서 우주 사업 비중이 아직 작다는 게 리스크입니다. 2위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입니다. 스마트폰에 위성 인터넷을 직접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 중인 회사입니다. 별도 장비 없이 지금 쓰는 스마트폰 그대로 위성 통신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스페이스X와 발사 계약을 맺은 파트너인데요. 자사 위성을 스페이스X 로켓으로 올려보냅니다. 스페이스X 상장이 위성 인터넷 섹터 전체에 기관 투자자의 관심을 끌어오면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리테일 바스켓 최상단에 올라 있고 AT&T와 버라이즌, T모바일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모범정보는 관용원인데 전형방법 넣어놓습니다. 미보급 인구 40억 명이 잠재 고객입니다. 리스크는 여전히 적자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위성 발사 실패나 기술 구현 지연 등 변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1위, 로켓랩입니다. 소형 발사체와 위성 부품을 만드는 순수 우주 기업입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가장 대표적인 우주 전문 기업입니다. 스페이스X와 직접 경쟁 관계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것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입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기관들이 우주 섹터에 투자하고 싶다는 수요가 폭발합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 주식은 비쌉니다. 그
그 대안으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로켓랩입니다. 켄터 피츠제럴드 애널리스트는 직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 프리미엄이 로켓랩으로 흘러들 것이다. 최근 미 우주군으로부터 9천만 달러 위성 계약을 수주했고 소형 위성 발사 시장에서 스페이스X 다음으로 가장 많은 발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여전히 적자라는 점,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이미 많이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오늘 5종목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저는 로켓랩을 선택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스페이스X 상장 전후로 우주 섹터 전체에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모멘텀을 가장 직접적으로 봤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스페이스X가 대형 임무를 독점하는 동안 소형 위성 발사와 위성 제조 시장에서 로켓랩이 2위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이 커질수록 로켓랩의 파이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단 고위험 종목입니다. 포트폴리오의 5% 이하로 유지하는 걸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이 곧 관련주의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004년 구글이 상장했을 때 경쟁사 야후 주가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진짜를 살 수 있는데 왜 대체제를 사냐며 자금이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 직후 로켓랩이나 AST 스페이스 모바일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종목들은 상장 모멘텀 플레이가 아니라 그 기업 자체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모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만 편입해야 합니다. 우주 산업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은 그 신호탄입니다. 여러분은 스페이스X 상장 전에 어떤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